안녕하세요. 소크리TV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안에 저장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최대한 15분 안에 찍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휴대폰에 연락이 오면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소크리TV 영상을 찍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언어 대기후, 언어의 미기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되었고요. 그리고 A, B, C 그룹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A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위해서 다른 언어의 화자가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런 예를 B군에 넣었고요. 그리고 C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냥 내 스스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한번 나뉘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그룹입니다. A그룹에 예를 들면 미국에 간 한국인 A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갔다. 그럼 미국이라는 아주 큰 언어 대기후를 사용하는 나라에 간 거죠. 그 언어의 대기후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언어 환경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언어 미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한국인의 경우는 언어 대기후는 영어인데 언어 미기후는 한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자녀의 유학에 같이 간 엄마의 경우는 언어의 대기후는 영어입니다. 영어권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미기후, 한국어를 끊임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언어 대기후인 영어가 노출되어 있는 학교에 가 있는 그 시간에 엄마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가정에서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기존에 보던 한국 드라마를 이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한국어로 한국의 지인들과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같은 처지의 한국 엄마들과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유학에 같이 간 엄마 같은 경우는 언어 대기후는 영어이지만 언어 미기후는 한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의 언어 실력은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늘까요? 글쎄요. 늘지 않을 것 같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간 한국인 A 같은 경우에 영어, 그러니까 대기후가 영어인 나라에 가서 나의 개인적인 미기후도 영어로 환경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A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B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한국에 온 외국인 B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대기 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겠죠. 네. 그리고 언어 미기 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더 공적인 아니면 그런 일, 업무가 아닌 일 이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모국어일 수도 있고 또 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그런 환경을 미기후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 중에 언어 대기후는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미기후가 본인들의 모국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제가 뭐 감히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언어 실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디다고 해야 할까요?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고향 친구를 찾아가고 수업이 끝나면 식당을 갈 때도 고향 친구와 가고 심지어 룸메이트도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친구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언어의 대기 후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광객 같은 경우는 언어 대기 후가 한국어이지만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로 말할 필요가 없다면 본인의 모국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외국어, 편한 외국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조금 뭐 언어의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미기후 개인적인 본인의 언어 환경 역시 한국어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 C입니다. 네, 언어 대기후는 물론 한국어죠. 그리고 언어 미기후,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내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 대기후이지만 나의 미기후, 그러니까 개별 사적인 공간, 나의 학습법,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으로 본인만의 외국어로 둘러싼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B군의 유학을 온 학생들과 C군의 학생들을 비교를 해 본다면 미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대기후와 미기후는 물론 모두가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유학을 갔다면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뭐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자녀의 유학을 따라가는 엄마의 목적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것에 따라서 대기후와 미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죠. 시간, 관심, 그리고 어떤 학습법에 따라서도 노력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기후와 대기후, 언어의 대기후와 미기후는 어떤 변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Q&A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크게 읽어보시고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 대기 후, 언어 미기 후 정리가 되었나요?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A, B, C 중 어디에 속하나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